정직한 관찰, 따뜻한 대화,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속 당시 유명무죄, 무명유죄 논란을 빚었던 백은종 서울의 소리 편집인이 지난 3일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52일 만입니다. 구속. 오늘 초대석에서는 백 편집인을 모시고 52일간의 구치소 생활, 또 석방 과정에서의 보증금 모금, 그리고 석방 이후 최근 시국 현안에 대한 그의 입장이나 의견,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백 선생님,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예, 그렇게 하죠. 백 편집인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자꾸 부르기에는. 우선 석방을 뭐 축하드려야죠. 그게 앞선 인사겠죠. 3일 날 보석으로 나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7월 4일이죠. 4일에 3일 날 결정이 됐습니까? 4일 날 결정이 있다 5일 날 나왔죠.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왜 근데 보도는 3일 날이라고 보도가 됐죠? 제가 기억이 잘 못 됐나 보네요. 7월 3일 날 오후에 결정이 돼서 7월 4일 날 나온 걸로. 그렇군요. 예, 예. 그 동영상 보니까 동료들이 나가서 그 뭐 기다리고 있다가 뭐 두부도 한 조각 잡수더만요. 예. 의례적으로 그런 두부는 처음 먹어봤, 그러니까 구치소 앞에서 또는 감옥 앞에서 그런 두부는 처음 먹습니까? 안 그럼 이전에 그런 유사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이명박 정권 들어서 그 2008년도에 촛불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예. 시작한 후에 그 10월 달에 조계사에서 저희가 100일 촛불 농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자발적으로 청계천 가기다 나와가지고 연행이 돼서 그 당시 3개월 그 감옥 생활을 하고 미결 상태입니까? 예, 아직도 그 재판이 그래요. 헌재에서 그 유언 판결이 났기 때문에 되지 않아서 그 옥살이도 억울한 옥살이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그런 억울한 옥살이면 나중에 국가 배상 받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구치소나 경찰 어느 구치소요? 서울구치소입니다. 동각 성동구치, 서울구치소요. 예. 그 검사한테나 판사 그 재판 2차 재판까지 했는데요. 예. 과거에 제가 이명박 정권 들어서 많은 그 기소를 당했어요. 예. 근데 대부분 무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네. 이번에도 지난 그 3개월 억울한 옥살이 마냥 그런 억울한 옥살이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당신들은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좀, 그 교도 담당 교도관들한테도 나는 무죄일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나는 전혀 죄를 지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를 죄수 취급하지 마라. 이렇게 처음 좀 항의도 하고 그런 그 다툼이 있었습니다. 원래 최종 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원래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결 상태에 있을 경우에도 그걸 죄인 취급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미결수는 수위 안 입히지 않습니까? 그죠? 구치소에 있으면서 52일간 근 2달인데 힘든 점 없었습니까? 뭐 사실은 지금 그 구치소 생활, 감옥 어때요? 생활이 과거 7, 80년대 특히나 그 일제 때 감옥 생활 하신 분들한테 비하면 죄송하고 미안할 정도로 편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 그 독방을 하나 좀 더 공안 사범으로 좀 악질범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지 가면 특별 대우를 해줬군요. 독방을 주는데 그 당시는 잡혀가서 고문도 당하고 또 지하실 그 방에서 뭐 몇 개월씩 그냥 면회도 없이 이렇게 진짜. 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가면은 상당히 그 교도관들이 그 수감자들이 어떤 도우미 역할을 해주는 굉장히 친절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빗대서 들으는 국립호텔이라고 사는데 비슷합니까? 예, 그 안에 한 평 정도 되는 방에서 이게 좁다고 생각만 하지 않으면 별 고통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름이기 때문에 더워서
선풍기나 에어컨은 없죠? 선풍기는 있는데 아무래도 그 더워가지고 가능하면 여름 그 구속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아, 그 계절 좀 신경 써야 되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하루 일과가 어때요? 사실 저는 구치소나 뭐 감옥에 아직까지는 갈 기회가 없어서 못 가봤습니다. 면회만 가봤습니다만은 수인들 또는 그 안에 구치소에서 일단 몸이 매여 있는 사람들은 하루 일과가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혼자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데 예. 뭐 8명, 6명 있는 데는 좀 힘이 든다고 그래요. 왜요? 그 남자들끼리 서로 전혀 다른 사람들이 가족같이 24시간을 거의 앉아서 얼굴 좁은 보고 있어야 공간에서. 되니까. 더군다나 또 여름에는 열기 때문에 많이 더 덥답니다. 거기가. 예. 아침에 6시 15분에 기상입니다. 그래서 침구 정리하고 이제 6시 한 반쯤에 점검이 있어요, 한번. 예. 점검 끝나면 이제 아침 식사를 가져오고. 군대하고 비슷하네. 아침에 네. 점호하고 하는 거하고. 뭐. 그리고 8시 반에 저 9시 사이에 점호가 한 번 있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9시에 운동을 나갑니다. 예. 거기서 뭐 김정우 그 쌍용 쌍용차 그분도 지부장. 만나고 했는데 나가면 이 독거방에는 운동 시간이 1시간이고 예. 혼거방에는 30분을 그렇게 운동을 합니다. 아, 또 독거하는 분들은 특별 대우를 해주는군요. 예, 좀 혼자 있으니까 많이 알아. 근데 저는 사실은 여기 있을 때보다 예. 그 갇혀 있는다는 거 빼면은 훨씬 환경이 좋았다. 그래요? 체질이시군요, 그런데. 예, 그 제가 전에 한번 경험도 있었고 예. 또 저는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 예. 감옥을 갈 거다 예상을 해서 당황스럽지 않았죠. 이미 준비된 그 감옥을 가는 거라.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그 어떤 그 자기가 그 안에 못했던 일들 많이 할 수 있죠. 책도 좀 많이 보고. 글쎄요. 그 혹자는 그래서 아까 그 우리 백 선생님 얘기처럼 계절만 잘 타서 가면은 독서도 하고 누가 쉽게 찾아오지도 않고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는 데는 좋다는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하는 이들도 들어있더라고요. 자, 그 한 2달 가까이 계신 동안에 뭔 생각을 제일 많이 했어요? 혼자 있으면 별 생각을 다 할 텐데 그렇다고 뭐 그 앉아서 집안 걱정하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그 환경에 적응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감옥에 가면은 그 갇혀 있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예. 그 상황에서 밖의 일을 걱정을 하는 것들은 바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입니다. 지옥으로. 아, 그래요? 그래서 무심. 이거 머리를 비우고 그 감옥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만 생각을 하면 편한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죠. 밖의 일 걱정도 하는데. 불을 사귀지 못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이러면은 이제 참 그야말로 감옥살이가 될 텐데 마음을 비우면은 저 같은 경험 없는 사람이라서 질문 자체도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군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면 생각해 보시오. 딱 그 어떤 동물 가둬놓고 사육하는 거나 비슷한 건데 거기서 내가 나가고 싶다. 뭐 밖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생각의 차이인데 감옥을 가게 되면 첫 번째로 내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만 그 안에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면 편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날 밤이죠. 5월 15일 날 밤에 들어갔는데 이제 바로 독방으로 갔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무런 답답함을 느끼지 못하고 잠만 실컷 잤습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잤습니다. 근데 쭉 뻗어서 잠자는 데는 불편함이 없는 공간입니까? 세로는 못 눕고 가로는 한 2평 정도 되는데 독방이 화장실이 한 반평 조금 넘게 하고 이쪽 방이 1평 반 정도. 세면대까지는 같이 있지는 않죠. 세면대는 공용으로 쓰겠지. 화장실 안에? 네, 화장실에서 그냥 거기서 그릇도 씻고. 아, 그래요? 세면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번 가봐야 되나. 이거 내용을 모르니 질문을 못 하겠네요. 딴 거는 대충 해봤는데. 알겠습니다. 뭐 거기 살 수 있는 게 책 읽는 걸 텐데 주로. 근자에는 뭔 책을 읽으셨어요? 혹시 몇 권 읽고 나오셨나요?
뭐 읽었는데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다 잊어버렸는데 책들을 많이 그 차입을 해줘가지고 뭐 이 책 저 책 좀 읽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 있으면서 좋은 점이 이제 그간에 잊혀졌던 사람들한테 편지를 좀 쓰게 되고 요즘 뭐 편지들 대부분 안 쓸 겁니다. 문자나 뭐 전화로 다 하는데. 아이고 감옥이 유익한 점도 여러 가지 있군요. 이 권장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가도록? 뭐 나쁜 짓을 저지르고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스스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지금 대화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다가 감옥을 가는 거는 저는 한번 경험해볼 만하다. 알겠습니다. 저한테도 권유해 주신 걸로 알고 죽기 전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격려 방문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좀 뭐 저는 2008년도에 그 3개월 있을 때도 그 당시 저희 이제 회원들이 상당히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매일 이렇게 찾아와 줬습니다. 이번에는 좀 그때보다는 좀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 거다 생각했는데 뭐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매일 면회가 가능하죠. 매일 1회입니다. 1회죠. 일요일은 빼고 1회가 가능한데 10분. 예. 그런데 이제 그 10분 면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갇혀 있는 상황에서 밖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이제 그 면회가 있을 때 면회실에 나오는 거. 예. 그렇지 않은 사람들, 면회가 없는 사람들은 나올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야, 그들은 또 더 갇힌 사람이네요. 그 안에서. 그렇죠. 표창원 교수도 찾아뵈었다고요? 네, 뭐 제가 표창원 교수를 알게 된 거는 내가 그 생존 애국지사 모임 한국 독립유공자협회 그분들하고 한번 모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초청을 한 겁니다. 대의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그랬군요. 거기 제가 그걸 맡은 이유는 그 90이 다 넘으셨어요. 근데 그분들 생각이 피해 의식이 굉장히 많아요. 당당하고 떳떳하지 못하고 움츠려들어 있어요. 지난번 구익균 애국지사님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다 저도 가서 했는데 갑작스럽게 현충원 안장이 거부돼서 정말 이럴 수가 있냐. 어느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냐. 그게 이제 뭐 언론에서 좀 보도는 했는데 메이저 언론에서는 전혀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아서 참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 눈에 벨게이너 보였을 텐데 보도하겠어요? 예? 근데 그분이 72년도에 그 36만 원인가 뭐 사업하다가 세금 포탈한 건데 83년도에 대통령 포창을 받았고 90년도에 훈장 포상을 받았습니다. 예, 그게 이제 훈격 상훈법이 개정되면서 표창이 이제 왜냐면 건국 훈장만 3등급이었어요. 다른 훈장은 다 5등급인데 그래서 포장이 4등급이 되고 표창이 5등급이 되면서 이제 그때 서훈 조정을 할 때 아마 그때 이제 조정이 됐군요. 아무튼 국가가 인정하는 정식 훈장까지 받은 애국지사를 국립묘지에 그런 다른 이유를 들어서 안장을 허락하지 않는 것도 그건 참 한국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죠. 특히 그분은요. 연세가 106세에 돌아가셨는데 20년간 독립운동했습니다. 돌아가실 때 연세가 106세나 됐습니까? 최고령자셨습니다. 안창호 선생의 비서실장을 하셨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해방 후에 사제를 털어서 중국의 우리 교민들 3,000명을 귀국을 시키셨습니다. 그걸 훈장으로 가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좀 고생하면서 어떤 사회운동을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에 비하면 우리는 감히 저는요 한편 생각하면은 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은 국가가 주는 훈장이라는 것이 저는 역사평가나 공훈평가에 대한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국선열 가운데 김시연 의사라고 있습니다. 그분 일제 때 감옥을 6번 갔다 왔어요. 총 17년을 감옥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이승만 시절에 이승만 암살 사건의 배후 인물로 연루돼가지고 유죄 선고를 받은 뒤로 일제 때 감옥을 6번, 요즘 지금 백 선생님 얘기하는 그런 룰루랄라 감옥이 아니에요. 일제 때 가면 벤치로 이빨 뽑고 하는 그런 시절 감옥을 일제 때 6번 갔다 왔다는 게 그 인간으로 제정신이면 가겠습니까?
나 같으면 안 갑니다. 한 분은 모르고 갔다 치더라도 17년 감옥을 살았는데도 지금 그분에게는 훈장이 수여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분 말씀이 지금 나왔으니까 김시현 의사.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자료를 지금 전부 우리가 뽑아가지고 네. 그 포상 신청을 하려고 우리 협회에서 준비 중입니다. 아들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네. 제가 아드님도 잘 아는데 네. 오히려 김시현 의사 부인은 그 부부가 독립운동 거 아닙니까? 네. 부인은 받았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 그래서 그렇지만 저 같은 사람은 우리 애국지사, 애국선열, 항일투쟁 그 선열들을 할 때 저는 김시현 의사를 절대 빼지 않습니다. 제가 신문에서 독립운동가 연재할 때도 김시현 의사를 꼭 넣었고요. 예. 제가 글을 쓰면서도 꼭 쓰고 해서 저는 이것이 훈장을 받고 안 받았다로 평가되지 않는다. 그 훈장 받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지만 우리가 몇 명을 기억합니까? 저는 그냥 그게 뭐 진짜 검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냥 쎄덩어리지. 그게 무슨 그걸로 망고의 길이 평가를 내리는 유일한 잣대냐. 저렇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뭐 한 가지 거기에 첨언하자면 예. 대한민국은 어떤 훈장이나 포상이 그 승자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나, 얼마나 그분이 그 일을 많이 하셨나가 아니고 승자 입장에서 우리 편에 얼마나 힘을 썼냐, 예. 개인이나 집단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냐에 따라서 그 어떤 포상이 가는 것 같아서 이게 바꿔지지 않으면 우리나라 저는 상당히 문제가 많고 희망이 없지 않나 이런 것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나오실 때 이제 보석이니까 보석은 뭘 좀 믿고 내보내다 보니까 이제 보증금이 필요했을 텐데 보증금이 1,000만 원이었죠. 그리고 예. 현금. 예. 그 재판 2차 재판에서 예. 그 한홍 변호사가 변호인이었습니까? 예. 지금 변호인은 천정배 천 의원님이고 한홍 변호사. 변호인이 여러 명입니까? 혼자입니까? 김민숙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 근데 그 한 사건이 아니고 저는 아마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명박 이상으로 전과가 지금 14범이라고 이명박 14범인데 그거 따라가겠어요? 가서 조사받은 건 그보다 많습니다. 조사에 영합 심리가 되니까 그보다 안 많지 따로따로 했으면 많습니다. 제가. 그래요? 기록 깨겠는데. 이명박보다도 기록 깨겠는데요. 그래서 그 잠깐 더 말씀드리면 재판에서 우리가 보석 이야기를 하니까 예. 재판장이 상당히 그 양심적으로 보여요. 예.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 굉장히 거기에 대한 그 표정들이나 예. 말이 우리가 말하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법조인하고는 좀 다른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근데 백 선생님이 매체 편집 책임자로서 편집인으로서 매체가 보도할 걸 보도하고 그게 엉터리 보도였으면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는 거지만 보도하는 자체를 그렇게 선거법이니 뭐 명예훼손이니 뭐 이런 걸로 묻고 발을 댄다 그러면 언론이 무슨 보도를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 재판장이 예. 보석금을 지난번 나온 것도 지금 현재 보석입니다. 2008년도에는 보험으로 10몇만 원을 주고 처리를 했는데 현금을 낼 수 있냐. 그래서 같이 앉았다가 변호사하고 저는 낼 수 없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한홍 변호사께서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돈이 많이 있나 보다 내주려나 보다. 돈 없는 것 같은데 만나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저는 그럼 이게 좀 한 2, 3천만 원, 한 2천만 원 정도나 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어요. 예. 보석은 당시 상황을 봤을 때 허가할 것 같았는데 왜 그 현금으로 내라고 했을까? 이 재판장이 사려가 깊은 분이 아닐까? 다음에 벌금을 할 거니까 벌금을 미리 준비해놔라. 좀 농담 같은 이야기지만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아직도 왜 보험으로 안 하고 현금을 내라 했는지 그거는 모르셨어요? 예. 술집에도 현금 내면 깎아주잖아요. 보험으로 내면 2천만 원짜리 있는 걸 현금이니까 1,000만 원을 한 거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1,000만 원 모금 예. 3일날 오후 좀 한 결정 난 2시쯤에 담당 교도관이 와서 보석 결정이 났다만 전달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3시쯤에 그 다음에 이제 면회를 와가지고
보석이 결정됐는데 1,000만 원이다. 그럼 돈을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벌써 지금 뭐 네티즌들이나 우리 회원들이 SNS를 통해서 벌써 지금 모금을 시작했다. 네. 오늘은 뭐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빨리 하겠다. 내일까지 하겠습니다.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돈 요즘 모금 안 되는 거 아는데 내일까지 하겠다. 가능치 않겠다. 며칠 걸리지 않을까 했어요. 그래서 뭐 나는 준비도 안 하고 뭐 며칠 걸려서 안 되면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연락을 해서 하려고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 오전에 면회 와서 준비가 다 됐으니까 그래서 거의 뭐 한나절 만에 모금이 됐는데 뜻이 있으면 길이 있고요. 옳은 일을 하면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저한테 어떤 그 모금에 같이 해주시고 또 응원을 많이 해주신 분들한테 그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하는 일이 어떤 분들은 좀 그 너무 과격하지 않나 좀 꺼리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석방운동도 해주고 모금도 그렇게 해주는 거 또 많은 그 어떤 그 연락을 해서 걱정해주는 거 보고 아직도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구나. 대한민국 한 1%나 2%가 잘 움직이면은 어떻게 변화를 시켜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 모금에 몇 사람은 또 목돈 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두 명 소개할 사람이 있죠? 예, 있습니다. 예, 한두 명 소개해 주세요. 그 지금 김구 선생 암살범 안두희를 척살하신 분이 계시죠. 박기서 선생. 네, 박기서 선생. 부천에 사시죠. 척살은 칼로 찔러 죽이는 거고요. 박살은 몽둥이로 때려 주는 거랍니다. 그러네요. 예. 박살내 신분인데 그분이 이제 전에 저하고 좀 교류가 있었어요. 왜 일전에 기억 안 나십니까? 예. 그래서 같이 지금 현재 정의봉 나눠주기 운동을 하시는데 나중에 다른 분을 통해서 그분이 말씀한 게 아니고 박기서 선생님이 100만 원을 입금했으니까 그 100만 원이면 거의 억에 가까운 감정으로 받아들이셨죠? 그럼요. 저는 요즘 지금 부천에서 택시 운전하시는데 택시 운전이 결코 상대적으로 많은 월급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서 제가 보기엔 아마 그것도 그 얘기 듣고 그 양반이 뭐 통장에 몰라요. 통장에 뭐 돈을 저축해 놓고 사시는지는 그까지는 제가 모르지만 아마 그분도 어쩌면은 융통해서 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예, 그럴 수도 고마우시네요.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직 찾아뵙진 못하고 전화로만 인사를 드렸는데 전화 통화 하셨고요. 그 박기서 선생님이 그 일을 하셨는데 제대로 된 나라라면 그래도 박기서 선생님 어떤 정신적인 어떤 교육을 시키러 다녀야 되지 않겠나. 네. 그런데 지금 택시 운전을 하는 걸 보고 과연 대한민국이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 나라인지 참. 그래, 황장예비는 북한에서 노동당 비서하다가 내려온 사람을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방공 교육한다고 아마 모르긴 해도 한문 가는 건데 최소한 50 이상 강연료를 받았을 겁니다. 50이 뭡니까? 제가 생각해서 최소. 그래요. 그래서 그 박기서 선생님 같은 분들이 특히나 어떤 그 민족 정신 고취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럴 기회를 주지 않죠. 우리는 막지요. 우리나라는 막지요. 예. 자, 지금 26분. 자, 백 선생님, 우리 잠시 간추린 뉴스 몇 듣고 계속 합시다. 예. 강원도 춘천 출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입니다.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 개입은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야당에 의한 여직원 인권 유린 사건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의진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북한과 종북 세력이 하고 있는 주장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방송이 있다면 국정원 선거 개입의 진실을 바로 알리고 꾸짖을 것입니다. 국민TV는 이래서 필요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국민TV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간추린 뉴스입니다. 개성공단이 잠정 폐쇄된 지 67일 만인 오늘 우리 인원 25명이 잠시 후 개성공단에 들어갑니다. 선발대는 내일 열리는 남북실무회담에 앞서 사전 조율을 하게 됩니다. 남북한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해 내일 개성에서 열리는 후속회담에 수석 대표 급을 높이는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은 첫 실무회담에서 국장급이 수석대표로 나섰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 지하철 노조가 쟁의 행위를 가결한 가운데 교통공사 노사가 오늘 최종 협상에 나섭니다. 부산 지하철 노조는 오늘 오후 3시부터 노포 기지창에서 시작되는 최종 교섭에서 협상이 결렬되면 내일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황학동의 한 개인 사찰에서 불이 나 1명이 다치고 5명이 소방대원에게 구조됐습니다. 어제 저녁 전북 김제시에서는 보온덮개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1,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집트에서 군부가 무르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에 총격을 가해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70명이 숨졌다고 전했고 중동 국가들은 대학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부지방에 내리는 비는 오전에 그치고 낮부터는 다시 무덥겠습니다. 한낮에 대구가 34도까지 치솟는 등 영남에는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은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오늘 초대석에는 백은종 서울의 소리 편집인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백 선생님, 하던 얘기를 계속 합시다. 참, 이걸 처음부터 이걸 먼저 꺼낼까 하다가 제가 순서를 좀 미뤘습니다만은 사람들은 백 선생님이 그 주진호 기자하고 같이 그날 저녁에 무슨 일로 구속되셨는지 잘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그냥 구속은 됐는데 풀려났구나. 그 양반 왜 들어갔지? 왜 잡혀갔지?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깜빡했을 분도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구속 사유를 몇 가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 주진우 기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데 같은 날짜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실질 심사를 받았다는데 연계가 된 것 같이 하는데요. 저는 박근혜에 대한 어떤 사적인 감정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합니다만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나라가 위침 후에 그 애국과 매국을 가려서 후한 그 상과 엄을 벌을 내리는 첫 번째 이유가 다음 위침이 있을 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또 제일 중요하고 그거는 꼭 지켜야 될 어떤 철칙입니다. 만약 그 반민족적인 매국노나 그 매국노 후손들이 그 반성이나 사과도 없이 득세한다면 당당히 뭐 호의호식하고 살아간다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위침을 받을 수도 있는데 특히 또 위침을 많이 받았던 나라인데 그때 누가 나가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그러게요. 최소한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견마지로 멸사봉 그 외왕한테 혈서를 쓴 박정희의 그 자손들은 박정희는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했기 때문에 할 수 없었지만 지금 박근혜 입장에서는 절에 들어가서 반성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요. 특히나 저는 지난 대선 때 그 처음으로 애국지사분들이 문재인 후보 선언을 한 이유가 문재인 개인을 위해서 아니고 친일파에 따르면 안 된다 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막아야 된다. 우리 민족이 다들 힘을 합쳐 막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기사를 수백 개 썼을 겁니다. 근데 서울의 소리는 사실은 투쟁 언론입니다. 카페가 가진 그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터넷 언론을 만들었는데 일반 언론들 같이 무슨 소식을 알리는 게 아니고 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앞장설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다른 겁니다. 뭐 사실은 여러 매체에서 막 가져다 쓰고 하는 이유들이 저희는
공공의 이익을 뛰어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서울의 소리를 운영한다는 것 때문에 별로 주의식 의식 없이 갖다 쓰는 겁니다. 그걸로 돈벌이 목적이 아니니까. 네,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은 잠시 유보해달라. 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좀 쓰겠다. 제가 또 다 선언을 하고 허락받은 매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적인 감정이나 또 우리 측에 누가 당선이 되면 내가 거기 들어가서 정치를 한다거나 거기에 기대서 사업을 해서 제 개인적인 어떤 사심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떤 큰 공익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는 기사를 썼기 때문에 예. 명예훼손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박근혜 지검 씨가 직접 고소를 했습니다. 작년 8월 전에 해서 예. 그리고 박지만이 2번을 했고 예. 박근혜 씨가 1번, 그 남매가 3번 고소를 해서 그 당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백상열 검사라고 그 사람이 했는데 종씨네요. 예. 백 씨는 또 다 수원 백 씨죠. 예,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 모친이 백 씨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다 수원 백 씨. 그래서 그 당시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서 영장 실질심사에서 판사가 기각을 해서 구속을 한데 그 당시에 굉장히 더울 때인데 예. 그 후에 제가 이제 대선 전국에 들어가 가지고 예. 그 사람들이 구속영장까지 신청해서 우리의 언로를 막으려고 한 이유를 저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모든 언론들이 대선 검증에서 문재인이나 안철수 검증같이 박근혜를 검증했다면 도저히 대통령 저는 될 수 없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쓴 기사들은 직접 생생한 게 아니고 그 썬데이 저널이라고 주간지입니다. 네, 미주 한인 저널. 예, 그게 30년 정도 됐는데 오래된 매체. 예, 전두환이나 박정희 독재 정권 때 많이 싸웠고 또 여기 한국에 들어왔다가 10개월간 그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뒷따나갔습니다. 연운 발행이라고 저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예. 그래서 믿을 만한 언론이다. 근데 지금은 좀 진보나 보수를 전부 보도를 하는데 기자의 성향에 따라서 안철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고 대선 때 문재인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고 박근혜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박근혜를 싫어하는 그런 비평 기사를 많이 쓴 게 리차드 윤하고 조현철 기자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그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이제 끝난 걸로 알고 이제 재판을 6차까지 했어요. 그 재판을. 예. 그런데 갑자기 선거가 끝나고 상당 동안 아무 소식도 없다가 어느 날이냐면 조홍 목사가 체포되어 가는 그렇죠. 날, 그 다음 날 연락이 왔어요. 예. 와서 명예훼손으로 박지만이 2번 고소를 했다. 조사를 받아라. 그래서 저는 조사는 꼭 받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어떻게 좀 검사나 조사관 교육도 좀 시킬 겸해서 가서 조사받는 게 아니라 교육시키러 가시는군요. 가서 야단도 많이 치고 그렇습니다. 검사한테도. 그래서 이제 저는 갈 때 미리 시간을 제가 정해요. 몇 월 며칠 날 몇 시 몇 시사이 조사를 받는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조사를 받으러 가서 그날은 한 2시간 정도 잡고 갔어요. 저는 간단한 조사였고 네. 구속사안까지는 아니고 이건영 검사라는 사람이 그 당시 분위기가 무슨 구속시킬 상황도 아니었었어요. 예. 1시간 좀 넘게 조사받았다면 아주 간단한 조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몇 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조사가. 그렇게 하고 와서 한 달 한 보름 정도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오. 그런데 주진우 기자 사건이 터지기 3일 전에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니까 거기다가 공직선거법까지 추가를 냈답니다. 그 당시 공직선거법은 제가 조사도 안 받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와라. 이거는 위에서 오더구나. 예. 검사가 한 게 아니고 위에서 명령이 떨어졌구나. 구속되겠구나. 저 변호사도 선임 안 했습니다. 네. 국선 변호사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나 혼자 할 테니까. 그래서 면담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분명히 구속될 거라.
근데 억울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 네. 당연히 박근혜 입장에서는 좀 막으려고 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데 저는 옳고 그름을 가렸지 뭐 옳고 그름을 가리는 중에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그 옳고 그름 중에 옳다고 생각된다면 그 옳음을 가지고 어떤 처벌을 해서 안 된다. 법을 고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 대표적으로 구속된 연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박지만 그 집안 일가의 이제 그런 살인 사건 뭐 이런 것들을 보도한 것이 결정적으로 관련이 됐었다는 것이죠. 예, 자, 맞습니다. 그건 고정도로 하시고요. 구속 당일 주 기자는 어쨌든 불구속되고 백 편집인께서는 어쨌든 뭐 도주의 우려가 있었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든지 자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두고 이제 한간에서는 유명무죄, 무명유죄. 즉 유명한 사람은 죄가 없고 이름이 없는 사람은 죄가 있다. 이거는 뭐 그렇다고 해서 주 기자가 꼭 유명무죄고 백 선생님이 꼭 무명유죄라는 말은 완전히 합치되는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이런 얘기 들어서 아시죠? 바로 아셨습니까? 나중에 아셨습니까? 나중에 면회 와가지고 그 얘기를 처음 한 거는 그 유원일 전 의원이 와서 뭐 그런 말이 생겼다는데 뜻밖했었어요. 예. 주진호 기자하고 저는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두 분의 친분은 어때요? 좀 만나면 인사는 참 잘해요. 주진호 기자가. 예, 싹싹합니다. 그래서 괜히 주진호 기자는 입장이 좀 이상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염려가 됐어요. 예. 이 사건하고 사실은 썬데이저널 기사 중에 썬데이저널은 국내에서 나오는 그 소식들하고 언론이 보도하는 걸 주로 자기들이 다시 재편집을 해서 기사를 쓰는데 예. 거기다 좀 강하게 박지만에 대해서는 마약 전과 육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뽕쟁이 이렇게 쓰기 때문에 좀 언어가 좀 과격한 언어를 많이 쓰는데 그래서 주진우 기자 내용하고 비슷해요. 하나는. 근데 그날 저녁에 우리 여기 김영민 씨랑 우리 서영수 기자가 특별 방송을 했습니다. 뭐 우리 김영민 씨랑 주진우 기자는 낙검수도 같이 일들 했고 그런 사사로운 인연에다가 또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기자를 이렇게 구속하는 예가 참 흔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구속하려고 하는 그런 뭐 당시 구속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장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우리는 그때 백 선생님의 상황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어요. 죄송하지만 의도적으로 뭐 주진호만 얘기하고 백 선생님은 뭐 아예 다루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때 생방송하는 그 상황에서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혹자들로부터 야 너희는 뭐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진우는 뭐 너희들이 열심히 다루면서 백은종 씨는 왜 안 다루냐. 근데 우리는 나중에서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짜 아침 방송부터 우리는 이 얘기를 다루고 가기 시작했는데 아무튼 그때 그런 일이 있었음이고요. 어쨌든 뭐 구속되는 거에 대해서 억울은 하죠. 그래도 굳이 들어가는 게 밖에 있는 것보다 좋은 건 아니니까. 억울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그만큼 강하게 죄를 인정한다는 겁니까? 죄는 인정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 대한민국 사회가 그 옳고 그름을 가릴 때 그 옳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항상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런 어떤 차원에서 걸 피해를 입을 거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는 제가 정말 없습니다. 기록 다 나와 있고요. 저는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체포됐고 검찰이 나오라면 좀 미뤄서 그렇지 꼭 갔고 예. 내가 체포영장 가지고 몇 월 며칠 날 몇 시 어디로 오라면 가서 체포됐고 그래서 제가 기분 나쁘면 소환장 빨리 3번 보내고 체포영장 가지고 시간 정해줘서 나가서 저는 지금까지 10수번을 이렇게 조사를 받았지만 예. 한 번도 조사를 성실하게 받지 않은 일이었고 재판에 빠진 일이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덤볐지 도망간 일이 없어서 도주의뢰는 전혀 없습니다. 확실히 없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증거인멸은 이미 나와 있는 기사인데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돌아다니고. 예. 지금도 있는데 예. 그래서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 때문에 구속이 대한민국 그
영장을 담당하는 판사는 그것 때문에 구속을 시키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믿게 됐습니다. 이번에. 정작 도망가려고 했던 원세훈이는 불구속시키고 그죠? 원세훈이는 도망가려고까지 했었죠. 대선 끝나고 그 다음날 하루 도망가려고 하다가 미국에서 들켰잖아요. 자, 화제를 좀 바꿔볼게요. 이번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받겠다고 재판부에 신청한 걸로 들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 국민참여재판에서 어떤 그 형량을 낮춰보겠다는 게 아니고 이 박근혜나 박정희 집안에 대해서 국민참여재판을 하면 조금 더 많이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참여재판 그 담당 재판장이 상당히 꺼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번 재판이 지난 8월 달 거. 그때 작년 8월 달 거. 그다음에 2008년도가 2010년도에 한미 FTA 때 여러 번 한 10여 번 그 체증 때문에 그 조사받은 것들 또 체포돼 가지고 현장에서 조사받은 것들 그것들까지 포함해서 3건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병합 심리에 들어가는데 저희가 병합 심리를 하기로 처음에 하려고 했다가 국민재판을 하게 되면 병합을 하게 되면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번 건만 따로 떼가지고 국민재판에 해주십시오. 그 전에 2건은 그냥 재판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국민재판을 하겠다고 한 이유는 제 형량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더 복잡해요. 그냥 딱 병합 심리에서 한 번에 받으면 쉬운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민재판에서 그 신동욱 교수라고 박지만 내영도 좀 증인으로 신청을 하려고 그러고 그 당시 기록들 신동욱 씨가 주장한 그 진술서나 이런 것들을 저쪽 좀 대법원 판결까지 나 있는데 그걸 좀 요청을 해서 받아보려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알려가지고 진실이 뭔지 밝혀보려고 신청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 구치소 방 안에 텔레비전은 없죠?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예. 그럼 매일 뉴스 다 보시겠네요? 아니죠. 우리가 어떤 채널을 조정하는 게 아니고 구치소에서 조정하는 채널인데 뉴스는 딱 7시 뉴스 한 30분 보여주는데 나머지는 없습니다. 뉴스는. 드라마 같은 거 봐요? 드라마들을 또 지난 걸 재방해주고 생방송은 뉴스 30분 해주는 거 그것뿐이 없습니다. 아, 신문은요? 신문은 거의 마음대로 보는 제가 일간지 10개를 봤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신문을 제가 비교 평가를 해봤어요. 조중동부터 그 문화일보까지 했는데 제일 쓰레기 신문은 문화일보더라. 아. 근데 왜 문화일보가 쓰레기였어요? 그걸 좀 근거 있게 얘기해 주세요. 또 명예훼손 들어올라. 조선일보하고 할 때 이번 그 NLL 문제만 가지고도 완전히 확정적이에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그냥 포기했다. 이거 그냥 지금 전부 그게 만일 노무현 대통령 유가족들이 고소를 하면 나한테 적용한 죄 같으면 모조리 명예훼손에다가 구속감이죠. 피업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전부 확정적으로 썼는데 그리고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 조선일보도 반대를 하는데 그래서 순서가 문화일보, 조선일보 다음에 뭐 중앙동아 비슷하고 제가 10개를 보면서 그 감옥에 가면 그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익한 점이 있다. 이걸 느꼈습니다. 저도 꼭 가봐야 되겠네요. 아, 문화일보가 제일 쓰레기였다. 2달간 감옥을 한 백은종 선생의 지면평가. 문화일보가 최고로 쓰레기였다. 야구 아주 기사감이네. 자, 그렇다면은 뭐 안에 계셨으면서도 국정원 사건 최근에 대화록 공개 이런 파문 뭐 훤히 알고 계셨겠어. 뭐 더 자세히 아는데 제가 그 원세훈의 그 불구속 수사 부분에서 이번에 그 비리 때문에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이게 바로 꼼수고 눈속임입니다. 원세훈이 지은 죄 중에 그 대선 개입에서 부정 저지른 게 만이라면은 1억 원 정도 비리는 10,000분의 1입니다. 만은 놔두고 일을 가지고 구속시키는 건 원세훈을 비리로 구속시켜서 그 대선 부정을 덮어가려는 박근혜 측의 어떤 그런 그 참 비열한 수법이다. 그거 우리 국민들 되게 알 겁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참 무서운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단식을 한 게 무슨 투쟁 단식이 아니고 내 스스로 화를 사귀기 위해서 단식을 8일을 했는데 8일? 예, 단식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아, 이거 자꾸 이거 빵에 가는 걸 이거 추천하시는데 이거. 아니, 저도 단식을 처음 해봤는데요. 8일 동안 굶어도 뭐 신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제가 체질이 특수 체질이라 그런지 운동 다 하고 좀 혼미하지 않아요? 전혀 아니, 물만 마셨는데 한 끼 먹어도 꼬르륵 하는데. 근데 감옥 단식은 밖에서도 음식을 넣지 마 그러면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밖에서는 모르게 가서 먹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저도 8일을 굶었는데 들어 누워서 뭐 잠을 잔다거나 전혀 그냥 8일까지는 근데 단지 한 가지 시력이 굉장히 떨어져가지고 8일만 하고 또 밖에서 하지 말라고 많이 만류들 해서 영양 공급이 안 되면. 네, 저 거기 감옥에 가면 그 시력이 좀 많이 문제가 있더군요. 하얀 벽지 바른 좁은 데서 있으니까 밖을 못 보니까 밖에 아무것도 보는 게 없습니다. 밖에는 이제 조그만 창이 있는데 하늘만 바라보이죠. 그리고 천정에 창이 있습니까? 벽에 있긴 있습니까? 벽에 화장실 쪽에 벽에 있어요. 그래요. 안 가봐 놓으니까 빵 얘기는 제가 더 이상 못 묻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 아까 국정원 사건이나 NLL 사건을 간해서 보면서 그 시국 현안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근데 그 NLL 그 사건하고 국정원 그 부정선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 이겁니다. 네. 아니 그럼 NLL 때문에 부정선거가 일어난 거냐? 아니지 않습니까? NLL은 과거에 몇 번 우려먹고 대선 때 우려서 박근혜 당선에 지대한 어떤 그래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그냥 이용해서 언제든지 써먹어도 좋은 요술방망이죠. 네. 그런데 또 이거 이용하는 거는 정말 비열하다. 서상기 그 의원, 서상기나 남재준 네. 그 사람들이 박정희를 추종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추종자들이죠. 네. 예, 뭐 그렇게 봐도 그게 틀리지 않죠. 뭐 육사 선배에다가 뭐 지금 박근혜 체제에서 감투를 쓰고 있는데 그럼 뭐 박정희 싫어하겠어요? 당연한 얘기죠, 그거야. 자, 박근혜 대통령 얘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뭐 이거는 어떤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촛불 집회에 나가보면은 초기에는 박근혜가 책임져라. 이렇게 구호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뭐 백 선생님도 나오시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촛불 집회, 촛불 문화제에 참가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만 이게 사과로 될 겁니까? 박근혜가 지금 사과선을 넘어서 본인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을 간단히 비교를 하겠습니다. 한번 해줘 보십시오. 저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까지 했는데 박근혜 씨가 저지른 부정선거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 대선 부정 중에 박근혜 씨가 그 국정녀에 대해서 그 여러 번 뭐 TV 토론이나 기자회견 또 유세 때도 이야기했는데 그걸 이용해서 난 당선이 됐다고까지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는 박근혜 씨는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저를 구속시켰다면 당연히 박근혜 씨도 구속이 돼야 되지 않을까. 책임이 크다. 그러나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뭐 사퇴까지 요구하는 게 무리지 않냐 하는데 원칙론적으로는 박근혜 씨가 이 국정원 부정선거를 이용, 좋게 말하면 활용, 나쁘게 말하면 음모로 자기가 그걸 직접 거론해서 그걸 이용하는 것들이 부정선거라는 거죠. 모르고 했다, 억울하다, 박근혜도 피해자라는 언론들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같은 사람이 다 피해자죠. 구속된 일들이. 그렇죠.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럼 책임 한계가 어디까지냐. 근데 이번 건은 사안이 크다는 겁니다. 100만 표 차이인데 50만 명만 돌아섰으면 바뀝니다. 뭐 몇 표 미미한 게 아니라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국정원 때문에 당선됐기 때문에 국정원의 그 부정선거가 확정되면은 거기에 응당의 책임을 져야 된다. 예. 이렇게 봅니다. 자, 백 선생님 오늘 출감하신 후에 우리가 처음 초대석에 모셨는데 뭐 하실 얘기는 많고 또 시국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만은 시간 제약으로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또 다음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크라잉넛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띄워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의 정보기관 이름이 CIA였죠? 오늘 퀴즈 정답이 바로 CIA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